이번에 경찰이 사인을 발표를 했는데 대동맥 박리 파열이다. 그게 어떤 증상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대동맥은 3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높은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혈관벽이 찢어지거든요. 이 찢어진 혈관벽 안으로 피가 들어가는 게 이제 박리고, 이제 그 들어간 피가 더 압력이 세서 바깥에 남은 외벽을 더 뚫고 완전히 몸 안으로 퍼지는 게 이제 파열인데, 지금 발표한 걸로 봤을 때는 파열이 있다고 확실히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파열에 이어진 사망이라고 본다면 대동맥에서 실출혈량이 많아가지고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에 의한 사망으로 일단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이분을 보시면 CCTV가 공개됐는데 편의점 다녀오시면서 좀 약간 좀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모습도 있었거든요. 고통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요? 만약에 고통 때문에 그 정도로 했다면 편의점을 못 가죠. 사실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병이 있었다면 그 고혈압이 있는 한 5, 60대 남성이라면 다들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공포가 있거든요. 주변에 그 스텐트 넣으신 분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슴 통증이 있고 또 검진 한 번이라 받아보면은 가슴 통증 있으면 바로 오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기 때문에 그 행동이랑은 연결시키기 좀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은 지병도 없었고, 가장 최근에도 이제 지인들과 만나서 식사도 깨끗하게 잘 하셨고, 그런데 이제 경찰 쪽은 자꾸 지병이 있는 것처럼 심장 질환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자꾸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제가 발표한 걸로 봐서는 중증의 관상동맥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심근 비대가 있다. 그래서 한 정상인의 2배 정도 심장이 커져 있다. 이런 건 이제 신부전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사인은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경찰의 발표를 보면서 좀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없고, 국가수의 구주소견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없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니까 너무 좀 성급하게 이거를 진화하려고 경찰이 좀 어거지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대동맥 파열은 정말 명확하거든요. 이거 속일 수가 없는 건데, 저도 제 환자를 부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국가수에서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건 조금 많이 이례적이죠, 사실. 그러네요. 사실은 이 국가수라고 해도 이 정확한 사인을 밝히려면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전에 김정남이 독심 테러 받듯이 밖에서 누군가한테 접촉했는데 그런 거를 갑자기 맞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이걸 더 이제 신중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발표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주변 상황이랑 이 사람이랑 대동맥 파열은 안 맞는데, 파열이나 박리 이런 병 자체가 약간 의외성이 강한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요거를 뭐 이거는 좀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렇게 돼서 발견되는 분도 있어요. 사망해가지고. 저희도 뭐 음모론을 경계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북한의 김정남이가 갑자기 그 지나가던 여성들한테 접촉한 이후에 거기도 이제 그 심장마비 쪽이 사인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그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편의점을 갔다 왔는데 거기서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접촉을 했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독침을 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와서 갑자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이건 제 완전 개인적인 의견인데, 대동맥 박리가 있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그것 때문에는 잘 죽지는 않거든요. 이게 미세하게 있으면. 근데 이제 있는 사람인데, 이제 사실 파열해서 죽으면 외형도 완전 다르거든요. 몸이 엄청 불어있거든요. 그쪽으로 피가 엄청나게 이제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발견한 사람도 굉장히 이상하다고 그런 소견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아니, 경찰은 부인했는데 그 초기 보도에 보면 뭐 수건을 잎에 물고 있었다, 주변에 뭐 이제 그 혈흔이 있었다, 이런 거는 이 대동맥 박리 파열과 뭔가 관계가 있나요? 그거는 주변 혈흔이랑은 전혀 관계없고, 수건을 물고 있는 것도 오히려 그렇게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는데 절대 반듯하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바닥을 떼굴떼굴 굴르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오히려 더 맞는, 사실 이 정도의 고통이면은 반듯하게 누워 있을 수가 없죠. 누가 시신을 자세를 잡아준 것도 아니라면. 그렇죠. 보통은 그럴 순 없죠. 오히려 수건을 입에 물고 있었다면은 너무 사람이 극심한 고통을 느끼면은 수건을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전문의 의견으로 이 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일단은 발표한 내용은 앞뒤가 조금 안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심장질환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동맥 파열은 엄청나게 명확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률이 엄청 높은 질환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대동맥 파열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근데 이제 초기에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한 것도 조금 어색하고, 왜냐하면 이거 보면 딱 알거든요. 이거는. 그 다음에 발견됐을 때 이런 주변 상황이나 혈흔이 있었다든지 반듯하게 누워있다든지 아니면 도움을 좀 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돌아가셨다든지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죠. 그래서 일부 다른 분들은 외상에 의한 파열을 얘기하시는데, 그럴 거면은 강력한 피부 쪽이나 외상 흔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얘기 안 하셔서 아닌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 발표는 쉽게 말하면 약간 미숙한 발표다. 근데 굳이 미숙한 이런 발표를 왜 했어야 됐냐, 저 요게 이제 가장 정확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겠죠. 설명 감사하고요. 뭐 단순히 지금 우리가 지금 경찰 발표를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서 한번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